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도와주고, 먼저 참아주고, 먼저 용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그런 당신을 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말은 점점 무례해지고, 부탁은 점점 당연해지고, 당신의 침묵은 어느새 허락처럼 여겨졌습니다. 백에서 해를 살아오며 제가 조용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용서할 때 때로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무례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그중 한 가지는 한국의 많은 중년과 노년이 가족, 친구 모임 안에서 평생 참고 사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는 함부로 대해지지 않도록 당신의 품격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일부러 거짓말하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고 상황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도 가끔 날짜를 착각하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간의 실수입니다. 그런 실수까지 차갑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속이는 말은 다릅니다. 상대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에게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몰라도 된다. 이 사람은 속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결국 또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거짓말일 때가 많았습니다. 큰 소리는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마음속에 남아 사람을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식의 말도 친구의 말도 가까운 사람의 웃음도 다시 보게 만듭니다. 한번 속은 마음은 쉽게 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가족이면 더 그렇습니다. 형제니까, 자식이니까, 친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상대는 당신의 너그러움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을 이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6해를 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때로 서툴러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 용서하면 상대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은 속여도 됩니다. 내 믿음은 깨뜨려도 됩니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당신이 착해서 참고 있는 것인지 두려워서 참고 있는 것인지 한 번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싸움을 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다음에는 더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웃음 뒤에 숨어 내 존엄을 밟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큰 모욕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눈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분은 이런 말 해도 웃고 넘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분위기는 잠시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웃음 속에 당신을 낮추려는 마음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 모임, 친척 모임, 동창 모임, 마을 사람들과의 자리, 오래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 그런 자리에서 체면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가볍게 말해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기 어렵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깨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웃습니다. 속은 아픈데 얼굴은 웃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을 상대는 기억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 앞에서 눌러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반복되면 더 위험합니다. 한 번의 농담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조롱은 사람의 마음속 기둥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말수가 줄어들고 모임에 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아픈 것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내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웃기기 위해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정말 인격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존엄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도 계속 같은 자리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다투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조용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말은 듣기 불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웃고 있지만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서 우리는 너무 오래 상처를 삼키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남들 앞에서 어떻게 대우받느냐에 따라 자기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계속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낮춘다면 그것은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더 은근하고 더 오래가는 무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시간, 공간, 마음의 선을 계속 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내 경계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내 삶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는 사람입니다. 경계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쉬고 싶은 시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내가 혼자 감당하고 싶은 결정,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선을 계속 넘습니다. 한번 거절했는데도 다시 부탁합니다. 불편하다고 말했는데도 웃으며 넘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까지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며 밀어붙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일이 더 아픕니다. 남이라면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 친척, 오래된 친구,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은 쉽게 끊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중년과 노년은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 들어서 까다로워진 건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참자. 그러나 저는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참는 것이 늘 덕은 아닙니다. 참음이 나를 살릴 때도 있지만은 참음이 나를 지워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선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결정권까지 가져가려 합니다. 무서운 것은 상대가 처음부터 악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당신이 계속 허락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조용히 말해야 합니다. 그 일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말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경계는
시간이 갈수록 다시 세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더 조용하지만 더 깊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친절한 마음을 약점으로 보고 이용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내 친절을 약점으로 보고 이용하는 사람은 가장 조용히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친절은 좋은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부탁을 받으면은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가정도 이웃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친절을 고마움으로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틈을 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당신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피곤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사정이 있어도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찾아오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정이 깊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쪽만 계속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한국의 중년과 노년은 특히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한 사이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참습니다.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한 분일수록 남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귀한 마음일수록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진짜 좋은 사람은 도움을 받을수록 더 조심합니다.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언젠가 갚으려 합니다. 반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받을수록 더 당당해집니다. 마치 당신이 도와주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착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에 기준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친절은 지켜야 할 품격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삶을 갉아먹는 친절은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 보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는 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참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를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불러도 되는 예비용 사람처럼 대하는 무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를 늘 예비용으로 대하는 사람은 당신의 자존감을 가장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겉으로 크게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오래 참게 됩니다. 상대는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사람이 부족할 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만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일이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멀어집니다. 약속도 그렇습니다. 당신과의 약속은 쉽게 미룹니다. 다른 일이 생기면은 먼저 취소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찾아올 때는 미안한 기색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쁘겠지, 사정이 있겠지, 오래된 사이인데 내가 이해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속에서 이상한 외로움이 생깁니다. 함께 있어도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기다려도 나만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 상대의 삶에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느낌, 이 느낌은 사람을 아주 깊이 지치게 합니다. 한국의 중년과 노년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세월이 있고 함께 나눈 밥이 있고
서로의 집안 사정을 아는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인연인데 나이 들어 친구 하나 잃으면 외롭지.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그러나 제가 오래 살아보니 외로운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선택지가 아니라 예비용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작은 무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보고 당신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마음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빈자리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귀하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냉정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다음에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더 은근한 무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작게 만들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로, 내 감정을 하찮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큰 무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서운해합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삽니다. 나이 들었으면 좀 넓게 봐야지요.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올라온 서운함을 다시 눌러 넣습니다. 아팠지만 아닌 척합니다. 속상했지만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가? 내가 괜한 말을 한 건가? 내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참 위험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오래 상처받은 마음이 어느 순간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더 깊이 병듭니다. 저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가정도 지키고 자식도 키우고 맡은 일도 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평생 자기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울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외로워도 이 나이에 무슨 투정인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조심스럽고 더 쉽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당신의 감정을 작게 만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경험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견뎌온 아픔, 조용히 삼킨 눈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감정을 그대로 터뜨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설명했을 때 상대가 계속 비웃고 밀어낸다면 한 번은 멈춰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가볍게 여겨도 내 마음에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관계에서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려운 건 바로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번째로, 내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은 관계의 가장 깊은 기둥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래 지켜본 말, 작은 약속, 어려울 때 보여준 태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합니다. 돈보다 귀할 때가 있고 체면보다 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을 새로 만나는 것보다 오래 믿어온 사람 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배신당하면 마음이 아주 깊이 다칩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꼭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깨뜨립니다. 힘든 때에 곁에 있겠다고 해놓고 정작 어려운 순간에는 등을 돌립니다. 겉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것이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배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믿음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래된 인연, 가족의 정, 함께 고생한 세월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내가 한 번 더 품어주면 달라지겠지. 사람 하나 잃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맞습니다. 사람 하나를 잃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을 지키려다가 내 마음의 평안과 존엄을 잃는 일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변명보다 행동을 먼저 바꿉니다. 반대로 믿음을 반복해서 깨는 사람은 용서를 받으면서도 책임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신뢰를 배신한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손에 마음을 계속 맡기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깨진 그릇도 다시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 간 자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은 원한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음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용서가 아름다운 덕이 되는 순간과 용서가 나를 버리는 일이 되는 순간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물에까지 계속 받아들이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씩 포기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7가지를 보았습니다. 일부러 거짓말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진실을 줄 만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웃음지에 숨어 당신의 품격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계속 넘는 사람은 당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는 사람은 고마움보다 더 큰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이비용처럼 대하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이 당신 마음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은 관계의 가장 깊은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무례가 반복된다면 이제는 조용히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참고 체면을 위해 참고 인연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참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워버립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관계를 멈출 수 있습니다. 말을 아껴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아래 짧게 남겨보십시오. 내 존엄, 나를 지키자, 조용한 거리.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필요했다면 아마 당신 곁에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마음이 약해 늘 참고만 사는 사람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나이 들수록 더 품격 있게 사는 법,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을 함께 듣고 싶다면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게 되는 시작은 내가 먼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조용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